슈퍼마켓 선반이 비어 있습니다. 벌써 몇 주째 이런 상태입니다. 당신은 5파운드짜리 밀가루 한 포대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이스트 없이는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 남은 한 포대를 말이죠. 예전에는 1달러면 사던 그 작은 봉지들을 기회가 있을 때 금으로 바꿔뒀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트는 애초에 살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 주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당신의 손에 그리고 찬장 안에서 썩어가는 감자 껍질 위에 말이죠. 야생 이스트는 어디에나 존재하며 이 베이킹 코너에 가지 않고도 1만 년 동안 빵을 만들어 왔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봉지에 든 이스트가 아닙니다. 인내심과 약간의 감자 삶은 물만 있으면 됩니다. 남은 인생 동안 빵을 구워줄 생물학적 무한 동력 장치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개척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곡괭이를 휘두르던 49년 골드러시의 광부들도 알고 있었죠. 사워도우 광부들은 가죽 주머니에 담긴 발효종을 가슴에 꼭 붙여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천으로 산속에 얼어붙을 듯한 밤에도 발효종을 따뜻하게 지켰던 겁니다. 그 발효종 중 일부는 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1849년 골드러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혈통의 발효종을 사용하는 빵집들이 있습니다.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미생물학입니다. 사워도우 발효종은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야생 이스트와 유산균이 완벽한 공생관계 속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죠. 이스트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빵을 부풀게 합니다. 박테리아는 젖산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사워도우 특유의 시큼한 풍미를 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천연 보존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빵이 아닙니다. 곰팡이에 강하고 소화가 더 잘 되며 발효종을 유지하기 위해 냉장 보관할 필요도 없는 빵입니다. 시판 이스트는 속도만을 위해 개량된 단일 균주입니다. 금방 죽고 보관도 어렵죠. 공급망이 끊어지면 끝장입니다. 하지만 야생 이스트는 끈질깁니다. 적응하고 살아남으며 심지어 공짜입니다. 포획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감자로 시작하세요.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분질 감자든 홍감자든 찬장 구석에서 잊혀가던 쭈글쭈글한 감자든 괜찮습니다. 껍질을 벗겨도 좋고 안 벗겨도 좋지만 껍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껍질에 야생 이스트가 가장 많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물에 삶으세요. 물을 많이 넣지 말고 감자가 잠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신을 위한 으깬 감자와 발효종을 위한 보약을 만드는 겁니다. 감자가 부드러워지면 건져내고 전분이 섞인 그 물은 따로 챙겨두세요. 실온에서 완전히 식히세요. 뜨거운 물은 이스트를 죽입니다. 여기서는 인내심이 핵심입니다. 이제 깨끗한 병을 준비하세요. 유리가 가장 좋지만 금속만 아니라면 어떤 용기도 괜찮습니다. 금속은 발효종이 만들어낼 산과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힌 감자 물 한 컵과 밀가루 한 컵을 넣으세요. 걸쭉한 반죽이 될 때까지 섞으세요. 기운 없는 팬케이크 반죽 같은 느낌이면 됩니다. 공기가 통하게 가볍게 덮어주세요. 이스트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천이나 커피 필터도 좋고 뚜껑을 꽉 닫지 않고 그냥 얹어두기만 해도 됩니다. 병을 따뜻한 곳에 두세요. 섭씨 21도에서 26도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가스레인지 근처나 냉장고 위, 조명이 켜진 수납장 안이 좋습니다. 환경이 따뜻할수록 반응이 빨리 일어납니다. 이제 기다리세요. 첫째 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상입니다. 둘째 날에는 작은 거품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더 많은 거품과 함께 냄새가 날 겁니다. 시큼하고 자극적이며 어쩌면 조금 이상한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활동을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날이 되면 모든 것이 활발해져야 합니다. 반죽 사이로 거품이 올라오고 특유의 시큼한 향이 날 겁니다. 표면이 거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술 냄새가 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썩은 냄새가 난다면 버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때로는 나쁜 박테리아가 승리하기도 하니까요. 청결을 유지한다면 드문 일이지만 생길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마법이 시작됩니다. 바로 먹이주기입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발효종의 절반을 덜어내고 새 밀가루와 물을 같은 비율로 추가하세요. 이렇게 해서 발효종이 한 컵 있다면 반 컵은 버리고 밀가루 반 컵과 물 반 컵을 넣는 겁니다. 섞고 덮고 기다리세요. 왜 버려야 할까요?
이스트와 박테리아가 밀가루를 먹고 노폐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존 발효종을 덜어내지 않고 계속 먹이만 주면 산도가 너무 높아져 균들이 죽게 됩니다. 덜어내기 과정은 pH 균형을 맞추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밀가루로 움직이는 엔진의 오일을 교체하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7일이나 10일쯤 지나면 먹이를 준 뒤 4, 6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크기가 2배로 부푸는 살아있고 활기찬 발효종을 갖게 될 겁니다. 그때가 준비된 때입니다. 빵을 부풀릴 만큼 충분히 힘이 세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사실은 이것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이를 주는 한 계속 살아있고 발효종이 살아있는 한 당신에게는 빵이 있습니다. 광부들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효종과 함께 잠을 잤고 이름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어떤 사워도우 발효종은 웬만한 족보보다 더 오래된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발효종을 유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자주 빵을 굽는다면 발효종을 실온의 조리대 위에 두세요. 하루에 한 번 먹이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활발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빵을 자주 굽지 않는다면 지하실이나 찬장 같은 약 10도 정도의 서늘한 곳에 두어 대사작용을 늦출 수 있습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이스트의 활동이 느려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먹이를 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겨울잠을 자는 셈이죠. 냉장고가 없다고요? 문제 없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추위는 모든 것을 늦추고 온기는 모든 것을 가속합니다. 당신이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개척자들이 길 위에서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발효종에 밀가루를 섞어 거의 마른 상태의 뻑뻑한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에 쌓아서 가방에 넣고 다녔죠. 건조된 발효종은 잠복 상태가 됩니다. 캠프에 도착하면 그 조각을 떼어 물을 더하고 밤새 수분을 흡수하게 두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다시 거품이 일어났죠.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종이 호일 위에 발효종을 얇게 펴 바르고 완전히 말리세요. 그러면 조각들이 생깁니다. 이 조각들은 밀폐된 병 안에서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물과 밀가루를 더하면 며칠 안에 다시 살아납니다. 과학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스트 세포는 건조 상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수분이 사라지면 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물과 먹이를 주면 다시 깨어나죠. 시판 이스트 봉지가 작동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단지 당신이 감자를 이용해 공짜로 직접 만들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제 빵 이야기를 해보죠. 발효종이 활발해지고 먹이를 준 뒤 크기가 2배가 되면 준비가 끝난 겁니다. 기본적인 사워도우 빵 한 덩어리에는 발효종, 밀가루, 물, 소금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활성화된 발효종 1컵, 밀가루 3컵, 물 1컵 반, 소금 2티스푼을 섞으세요. 거친 반죽이 될 때까지 섞어준 뒤 30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이를 오토리즈 아우톨라이시라고 합니다. 밀가루가 물을 흡수하고 스스로 글루텐을 형성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느려, 접기, stretch and fold를 합니다. 반죽 아래로 손을 넣어 한쪽을 위로 끌어올린 뒤 반대쪽으로 접으세요. 볼을 돌려가며 반복합니다. 동서남북 4방향으로 4번 하세요. 이것이 한 세트입니다. 30분 간격으로 3세트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창하게 치대지 않아도 구조가 형성됩니다. 반죽을 덮고 실온에서 부풀리세요.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크기가 50% 정도 커지고 반죽이 팽팽해지며 표면 아래에 거품이 보이면 다 된 겁니다. 모양을 잡으세요. 손에 밀가루를 묻히고 반죽을 쏟아냅니다. 가장자리를 중앙으로 끌어당겨 표면 장력을 만드세요. 매끄러운 면이 위로 오게 뒤집습니다. 1시간 더 휴지시킵니다. 오븐을 가능한 한 최고 온도 약 205마스현 60도로 예열하세요. 무쇠소티나 무거운 냄비를 함께 넣어 예열합니다. 냄비가 뜨겁게 달궈지면 조심스럽게 반죽을 넣으세요. 칼로 칼집을 내어 팽창을 조절하고 뚜껑을 덮은 뒤 30분간 굽습니다. 뚜껑을 열고 겉면이 노릇해지고 바닥을 두드렸을 때 빈 소리가 날 때까지 15분 더 굽습니다. 당신은 방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야생 이스트와 밀가루, 물, 열기만으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가게에 의존하지 않고 말이죠. 이것이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생존의 진실입니다. 기술은 비축품보다 가치 있습니다. 비축품은 언젠가 떨어집니다. 이스트 봉지는 유통기한이 지나고
마지막 통조림은 결국 따게 됩니다. 하지만 야생 이스트를 잡는 법, 발효종을 살리는 법, 밀가루를 음식으로 바꾸는 법 같은 지식은 영원합니다. 당신은 이제 의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슈퍼마켓은 계속 비어 있을 수도 있고 공급망은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조리대 위에는 공기와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병이 있습니다. 먹이를 주고 살려내고 빵을 구우세요. 그리고 누군가 이스트를 어디서 구했냐고 묻는다면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고 말이죠. 이 이야기가 당신의 찬장에 있는 간단한 재료들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현대 세계가 묻어버리려 했던 고대의 역사와 기술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직접 경작하세요. 지식의 다음 보물은 곧 공개됩니다.